전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전 유럽을 비롯한 중국산 제품에 30% 이상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분노한 유럽인들은 미국 제품이라면 먹지도 마시지도 타지도 않는다면서 대대적인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놀랍게도 한국 제품은 새로운 신뢰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 제품만은 제발 남겨달라며 울상을 짓는 이 기이한 현상, 그 중심에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소비 트렌드를 뒤바꾼 그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수민이라고 합니다. 42살, 한국계 미국인이고 지금은 한스위치라는 회사의 CEO죠. 제가 이 회사를 만들게 된 건 세계가 뒤집힌 그날부터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대기업 컨설팅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던 저는 아침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죠. CNN 속보였어요. 미국 유럽과 중국산 전품목에 30% 추가 관세 부과 전격 발표.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국제 뉴스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이게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미국 사람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폭탄 선언이었죠. 사무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점심시간에 나간 식료품점은 더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산 제품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장바구니에 한국산 라면과 김, 주방용품을 가득 담으며 말했죠. 관세 전쟁이 확산되면 한국 제품도 영향받을까봐 걱정돼요. 지금 살 수 있을 때 사두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의 80%가 중국산이었거든요. 샴푸부터 아이 장난감, 주방용품, 심지어 채소까지. 모든 게 중국에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제가 특별히 아끼는 화장품과 주방도구는 한국산이었습니다. 품질이 좋았으니까요. 주변 미국인 친구들도 한국 제품을 찾기 시작했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텔레비전을 켰더니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 중이었어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폭탄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최소 15%는 뛸 겁니다. 대체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특히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 머릿속에서 계속 이 말이 맴돌았죠.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 한국에서 보냈던 여름방학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집에서 사용하던 그 소박하지만 튼튼한 생활용품들. 엄마가 항상 한국 물건은 정직하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놀라운 결심을 했어요. 대기업 컨설팅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거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수민, 미쳤어?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맞아요. 바로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소주 한 병을 마시며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엄선해 미국 시장에 소개하는 플랫폼이었죠. 한 번도 유통업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제 뼛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미국 시장에 속사정을 하는 전략가였으니까요. 갑자기 온 세상이 모든 대안을 찾고 있는 이때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한국어로 전환을 의미하는 단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한국의 전환, 줄여서 한스위치라고 짓기로 했습니다. 이 이름에는 한국인의 정신으로 세계를 바꾼다는 제 야망이 담겨 있었죠. 제가 바랬던 건 단순한 사업 성공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신뢰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 그게 제 진짜 목표였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단순히 싸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어서 선택되는 날을 꿈꿨죠.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연락해 제품 샘플을 요청했습니다. 첫 반응은 냉담했어요. 미국에서 한국 제품만 판다고요? 중국보다 비싼데 누가 사겠어요? 하지만 저는 꿋꿋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단순히 싼 제품을 원하지 않아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원합니다. 한국 제품의 가치는 가격 그 이상이에요. 밤낮 없이 일했죠. 한국 중소기업들을 설득하고 미국 유통망을 구축하고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저의 아파트는 샘플 제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장품, 문구류, 주방용품, 생활용품. 제가 어릴 적 한국에서 사용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미국인들의 시선으로 평가했어요. 이건 너무 한국적인 디자인이야. 이건 설명서가 영어로 제대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 이건 포장이 너무 과해. 서류 작업, 수입 절차, 유통 계약. 모든 게 처음이라 실수도 많았습니다. 밤중에 울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수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매일 뉴스에서 들려오는 미국은 물론 유럽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안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혼란 속에서 다리를 놓아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한 달 후, 브루클린의 작은 공간을 임대해 첫 한스위치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30개 브랜드, 200여 개의 제품을 진열했죠. 홍보는 SNS와 입소문뿐이었어요. 오픈 당일 아침 일찍 가게 앞에 도착했는데 이미 20명 정도가 줄을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첫 손님은 50대 미국인 여성이었어요. 어디서 왔냐고요?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말에 달려왔죠. 중국산은 이제 못 믿겠고 미국산은 너무 비싸요. 한국이 마지막 희망이네요. 그날 저녁 모든 제품이 완판됐어요. 웹사이트 서버는 주문 폭주로 다운됐고 임시직으로 고용한 직원들은 모두 지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웃고 있었어요. 세상이 뒤집히는 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열었으니까요. 한스위치의 첫 팝업 스토어가 성공한 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큰 기대 없이 시작했던 사업이 갑자기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아침,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였어요. 장 대표님, 지금 월마트와 타겟에서 중국산 제품들이 사라지고 있고 한국산 제품이 품절되고 있다는 보도를 준비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제품이 주목받고 있는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서둘러 신문을 펼쳐보니 충격적인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월마트의 텅 빈 선반들, 그리고 그 옆에 한국산 제품 재고 소진, 재입고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관세 폭탄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한국 제품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저희 매장은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손님들이 들어오자마자 묻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국산 제품 더 있나요? 이거 진짜 한국에서 만든 거 맞죠? 언제 새 재고가 들어와요? 특히 인기가 폭발한 건 한국산 화장품이었어요. 30대 미국인 여성 린다는 한국 마스크팩을 한 박스 사면서 이렇게 말했죠. 중국산 화장품은 성분이 불안해서 못 쓰겠고 미국산은 효과 대비 너무 비싸요. 이거 없으면 제 피부는 끝장날 거예요. 문구류 코너에서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온 학부모들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한 엄마는 한국산 색연필 세트를 들고 감탄했어요. 와, 이 색감. 중국산은 색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연필심이 부러지지도 않네요. 아이가 쓰기에 정말 안전한 것 같아요. 주방용품 코너에서는 요리 블로거가 한국산 냄비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스테인리스죠. 두께감이 다르고 손잡이가 뜨거워지지 않게 설계된 것도 보여요. 미국산은 이 정도 퀄리티면 $200는 하는데 모든 제품에 대한 반응이 비슷했어요. 사람들은 가격을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품의 진정성, 그 안에 담긴 정성을 알아보고 있었죠. 저는 매장 한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대체품 찾기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값싼 제품에 익숙해지면서 정작 자신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정직한 제품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왜 한국 제품은 이렇게 사용자를 배려하나요? 이 전기 포트를 보세요. 손잡이가 미끄러지지 않게 디자인됐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주둥이가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디테일은 중국산에선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한국 사람들은 제품을 만들 때 단순히 팔리는 것이 아니라 쓰는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한국어로 정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그 정성이 이 작은 디테일에 담겨 있는 거죠. 그날 밤 팝업 스토어를 닫은 후 직원들과 뒤풀이를 했어요. 다들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희 웹사이트 서버가 또 다운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날보다 10배 많은 트래픽이 몰린 거예요. 급히 서버 용량을 늘리고 개발자들을 불러 사이트를 복구했죠. 로그를 확인해 보니 방문자의 80%가 미국 전역에서 접속한 신규 방문자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CBS 뉴스에서 관세 전쟁 속 없어서 못 파는 한국 제품이라는 특집 보도를 했어요. 카메라가 저희 매장 앞 긴 줄을 비추며 리포터가 말했죠. 중국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새로운 신뢰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와의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이야기를 사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은 단순히 싸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어서 선택됩니다. 우리는 제품 하나하나를 검증하고 그 뒤에 있는 중소기업의 스토리를 함께 전달하고 있어요. 방송 이후 주문이 폭주했어요. 한국의 협력업체들은 생산량을 늘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희는 물류센터를 급히 확장했습니다. 브루클린에 두 번째 매장을 열었고 맨해튼에도 팝업 스토어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특히 인기 있던 제품들은 놀라웠어요. 한국산 컵라면은 배송 당일 매진이었고 한국의 친환경 세제는 예약 주문만 3,000개가 넘었습니다. 유기농 김은 건강식품 매니아들 사이에서 새로운 슈퍼푸드로 떠올랐고 한국산 문구류는 학교 선생님들의 필수품이 됐죠. 한 고객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처음으로 한국산 노트를 써봤는데 종이 질감이 달라요. 펜이 미끄러지지 않고 잉크가 번지지 않아요. 이런 작은 차이가 제 필기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고마워요, 한스위치. 저는 이런 피드백을 모아 한국 업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업체들도 이제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들의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장 대표님, 저희가 40년 동안 만들어온 이 주방 가위가 뉴욕에서 팔린다니 믿기지 않네요. 더 좋은 제품 만들어 보내드릴게요. 한 제조업체 사장님의 이 말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문화를 연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과 사람, 장인과 소비자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었던 거죠. 한 달 만에 저희는 50명의 직원을 고용했고 200개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뉴욕을 시작으로 보스턴, 시카고, LA까지 팝업 스토어를 계획했어요. 그리고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터졌어요. 한스위치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뉴스가 터졌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제품도 향후 관세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기사를 특종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날 아침, 저는 맨해튼 새 매장 오픈 준비로 바빴어요. 벽에 선반을 달고 있는데 직원 마이클이 뛰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뉴스 보셨어요? 핸드폰을 건네받아 기사를 읽는 순간 제 손에서 드라이버가 떨어졌어요.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악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과 대만에서 오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겨우 3개월 만에 일권엔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매장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직 오픈도 하지 않은 매장 앞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다들 그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저를 알아보고 외쳤어요. 장 대표님, 제발 한국 제품 많이 확보해 두세요. 관세 오르기 전에 사고 싶어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이 오히려 한국 제품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렬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한국 제품에 의존하기 시작한 겁니다. 급히 임시 오픈을 선언하고 매장 문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1시간 만에 준비해둔 재고의 70%가 팔렸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주부는 한국산 생리대를 한 박스 사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 딸이 민감성 피부라 한국산 아니면 못 써요. 이게 관세로 비싸지면 어떡하죠? 진짜 무서워요. 중년 남성은 한국산 면도기를 여러 개 구매하며 말했습니다. 미국산은 비싸기만 하고 중국산은 피부에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한국산 면도기는 품질이 정직해요. 이거 못 쓰면 정말 곤란합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녀는 한국산 문구류를 카트에 가득 담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특수교육 프로그램에는 이 한국산 색연필이 필수예요. 아이들의 감각 발달에 꼭 필요한 제품이라 대체가 안 돼요. 제발 더 많이 수입해주세요. SNS는 더 뜨거웠어요. 트위터에 한국 제품을 지켜주세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인스타그램에는 한국 제품 없이는 못 살아라는 글과 함께 한국 제품 인증샷이 넘쳐났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는 월마트와 타겟 앞에 줄 선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10대 소녀는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피부는 코리아 뷰티만 알아요. 관세 붙으면 어떡하죠? 진짜 무서워요. 다른 채널에서는 한 여성이 인터뷰 중이었습니다. 한국산 화장품은 가격 면에서나 품질 면에서나 최고예요. 이제 와서 이걸 못 쓰게 한다면 그건 학대나 다름없어요. 이 모든 반응은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서적 의존, 감정이 개입된 신뢰였습니다. 한국 제품은 미국인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이제 그들에게 대체제가 아니라 필수품이 된 거예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당일 오후 CNN에서 저에게 생방송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급히 준비하고 스튜디오로 향했어요. 장수민 대표님, 오늘 이 뉴스 이후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이건 단순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아닙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에서 발견한 건 정직함이에요. 가격 대비 성능만이 아니라 제품 속에 담긴 장인의 마음, 사용자를 배려하는 디테일,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성입니다. 이런 가치들은 쉽게 대체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저희 웹사이트 주문량은 평소의 30배를 기록했습니다. 공급업체들에게 긴급 전화를 걸어 재고 확보를 요청했죠.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밤샘 생산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매장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으로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진짜 걱정이 서려 있었죠. 한 여성은 아이를 안고 와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 아이가 아토피가 심한데 한국산 유기농면 잠옷만 입혀요. 다른 건 다 피부에 반응이 와요. 이걸 구하지 못하면 정말 어떡하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한스위치는 이 제품들을 계속 공급할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켜내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졌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명이었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가교, 신뢰의 다리를 놓는 중요한 임무였죠. 그날 저녁, 저는 모든 협력 업체들에게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200개가 넘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눈물 흘리는 고객들, 간절히 제품을 찾는 부모들, 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사연들을 보여줬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물건 판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정신, 한국의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끝에 우리는 함께 약속했어요. 어떤 역경이 와도 제품의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그것이 한국 제품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의 기반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예고됐던 대로 한국 제품에도 부분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전자제품과 일부 생활용품에 10%의 추가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가격이 오른 한국 제품들의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CNN에서 한 소비자 인터뷰가 화제가 됐어요. 네, 가격이 올랐어요. 하지만 이 한국산 공기청정기는 여전히 같은 가격대 미국산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조용해요. 관세를 내더라도 이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국 제품은 이제 미국 소비자들에게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정서적 자산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가격보다 가치를 선택하는 소비 패러다임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의 관세 압박은 유럽 또한 큰 난제였고, 그로 인해 정직한 가격에 품질 좋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유럽 전체로 확대되면서 한국 제품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소비자들도 정직한 한국산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관세 위기가 여전히 주요 화두로 오른 지 한 달 후, 한스위치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거듭했어요. 뉴욕 맨해튼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고, 전국 5개 도시의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수는 200명을 넘었고, 한국 파트너사는 300개를 돌파했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실제로 적용되고, 한국 제품에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관세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제품의 인기는 거의 사재기 열풍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 소비자 조사 업체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장 대표님,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제품 원산지를 물었더니 1위가 독일, 2위가 놀랍게도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국은 작년만 해도 10위권 밖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특별한 마케팅을 한 건 아니에요. 다만 한국 제품이 가진 진짜 가치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을 뿐이죠.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요청받은 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제가 던진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 제품을 구매하시나요? 다양한 답변이 나왔어요. 중국은 신뢰가 안 되고 미국은 너무 비싸요. 한국은 그 중간에서 최적의 밸런스를 제공해요. 한국 제품은 작지만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사용자의 불편함을 정확히 캐치하고 해결해줘요. 한국 기업들은 소비자 피드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품이 계속 진화하거든요. 한 학생의 대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소비가 이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사는지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를 보여주죠. 저는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세상을 원해요. 그래서 관세가 붙어도 한국 제품을 선택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같은 날 오후 월마트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장 대표님, 저희가 특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월마트 매장에 한국 브랜드 존을 만들려고 하는데 한스위치와 협업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코스트코, 홀푸드 등 주요 유통 체인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쏟아졌어요. 모두 같은 이유였죠. 고객들이 한국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범주화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값싼 대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을 수 있는 혁신, 정직한 장인 정신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뉴욕 한인 커뮤니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교포 사업가가 저에게 물었어요. 장 대표님,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나요? 전에는 한국 제품이라고 하면 저렴한 이미지였는데, 저는 생각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한국 제품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리려고 노력했을 뿐이죠. 한국 제품의 강점은 가격이 아니라 정직함, 사용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에요. 이런 가치들은 어떤 관세나 정치적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죠. 말을 마치자 참석자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뿌리가 된 나라, 한국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한 거죠. 어느 날 저녁, 맨해튼 플래그십 스토어 정리를 돕다가 문득 매장 전체를 둘러봤어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이 반짝이며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유기농 김, EM 세제, 한지로 만든 노트, 한약재를 넣은 화장품, 전통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은 컵. 각각의 제품에는 한국인들의 정신과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문화, 한국인의 가치관을 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전 세계 소비자들은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죠. 한 소비자는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한국 주방용품을 구매한 후 처음으로 요리가 즐거워졌어요. 매일 사용하는 도구에 담긴 장인의 정성을 생각하니 제 음식에도 정성을 더하게 됩니다.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연결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변화는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소비 문화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한스위치가 성장하면서 저희 플랫폼에 입점한 브랜드들도 함께 성장했어요. 아마존 판매 순위에서 한국 중소기업 제품들이 상위권에 오르기 시작했고, 월마트와 타겟 같은 대형 유통망에서도 한국 제품 전용 섹션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다양한 제품군에서 골고루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화장품과 식품이 줄을 이뤘지만 이제는 유기농 김, EM 세제, 생리대, 미니 가전, 문구류, 한글 스티커, 교육 키트까지 미국 소비자들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플랫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실용성이 뛰어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에 붙이는 작은 필터는 미세 플라스틱을 99% 걸러내는 혁신적인 제품이었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또 다른 히트 상품은 한국의 작은 회사가 만든 다용도 주방 가위였습니다. 이 가위는 30년간 같은 디자인으로 한국 가정에서 사용되어 온 제품이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신선한 혁신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엄청난 인기에 제조사는 생산량을 5배로 늘려야 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공포는 오히려 한국산을 찾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치솟게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이미 품질 보증 마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5번가에 한스위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프닝 행사가 열리던 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유명 인사들과 미디어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미국에 소개하는 작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좋은 제품을 알리는 것, 그리고 관세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제품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판 게 아닙니다. 신뢰와 존중, 그리고 한국의 마음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오신 200여 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수십 년간 묵묵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 오셨고 관세의 벽을 넘어 그 진정성이 이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한국 중소기업 대표들이 일어서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들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보면 웃음 짓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국가명이 아니라 관세를 지불할 가치가 있는 선택, 정직한 만남의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관세 전쟁이 가져온 혼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값싼 제품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관계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매일 아침 맨해튼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꾼 것은 제품이 아니라 세계가 믿는 기준이었다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단순한 국가명을 넘어 관세도 뛰어넘는 가치 있는 소비 기준이 되었다고 말이죠.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어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